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기관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조금 외국인이 매도의 물량이 조금 크게 나오네요. 기관 쪽은 약간의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수는 2011포인트 그리고 55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이니까 조금 무리수를 두지 말고 편안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 이거는 시장이 좋다라고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괜찮을 겁니다. 지수가 밀리더라도 종목별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한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를 매수하셨어요. 9만원이네요. 비중이 20%. 손실이 조금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삼성전기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만원. 올해 연초 시장부터 계속 매도 의견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작년 연말에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역배열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점점 저가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점도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 때입니다. 여전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으나 이게 진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닝 시즌이죠. 실적 시즌에 과연 삼성전기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하고의 타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묵묵하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좀 타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65,000원 부근, 64,000원, 65,000원 이 자리 때는 비중을 약간 좀 줄여놨다가 다른 종목군들로 매매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삼성전기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리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손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키스트를 매수하셨어요. 3,530원에 비중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키스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키스트가 이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반 되돌림 3,600원대까지 나왔는데 그 자리대를 갭으로 넘어갔네요. 그러면 그 다음 자리대는 약 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키스트는 상담을 제가 드렸을 때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다. 근데 2분기 때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시 엔터주들이 꿈틀꿈틀 대고 있단 말이에요.
3,530원인데 21선 부근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라면 타이트하게 좀 잡아갈 것 같아요. 일단 21선 자리대 그리고 5일선 자리대 요 자리대가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는 전략, 그리고 저라면 오늘 절반 정도는 좀 챙기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셀 1,800원에 60%. 이분 상당히 장투하시네요. 하이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자, 1,800원입니다. 자, 1,800원. 비중이 60%. 자, 이 자리대 딱 저항 자리대네요. 그죠? 근데 보니까 하락 추세대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미국에서 뭔가에 특허를 내고 국책 사업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맨날 선정이 되면 뭐합니까? 써먹지를 못하는데.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멍멍이 판도 아니고 적자입니다. 적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없네요. 8,700원 BPS. 그러면 자, 이 종목이 과연 어떠한 그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1,500원짜리 때는 지지를 해주고 있네요. 1,500원짜리 때. 요 자리 때 깨지 않으면은 아마도 1,700원, 1,750원 요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1,800원 60% 너무 많습니다. 60%에서 한 40% 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즉 실적 나오는 애 투자를 하시고요. 단기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조이맥스요. 조이맥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5,250원에 20%요. 20%요. 네. 조이맥스 게임주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저번에 1월 말경에 22,650원 해가지고 재미 좀 봤거든요. 네네. 37,000원에 매도를 했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좀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또 매수하신 거세요? 네. 귀신같이 매매 잘하십니다. 수익을 좀 많이 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조이맥스 같은 경우는 뭐 신규 게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밀려내렸었죠, 이렇게.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도 지금 올라가면 한 28,000원대에서 29,000원 정도 요 자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조이맥스가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때 좀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최근에 뭐 순위나 이런 분들 상위권에 있는지 그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그 게임이 나오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흥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그 과거 올해 연초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29,000원, 28,500원에서 29,000원 정도 그 정도를 좀 목표가로 잡아놓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뭐 24,000원 정도 그 정도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한솔홈테크요. 한솔홈데코요. 예. 자,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2,230원이던가? 2,230원이요? 예. 비중은요? 2,230원에 50%. 50%? 예.
한솔홈데코 괜찮은 기업이죠. 그죠? 예.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한솔홈데코를 매수하신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재건축하고 뭐 수직 중축을 해서 뭐 수직 정부 중축 그걸- 부분. 네. 그리고요. 뭐 수혜주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부분들을 좀 네. 보게 되면. 근데, 나름대로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으신가요, 혹시? 매매를 할 때 선정하는 기준. 앞전번에요. 네네. 벽사이라는 종목을 사가지고 네. 한 47% 수익을 내고 네. 그리고 이제 한솔홈테크로 이제 바꿔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시청자분도 매매 귀신같이 하시네요. 근데 안 가, 잘. 예? 원래 이게 한솔홈테크가 그냥 안 가. 애간장을 태우고 가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예. 보시면 한솔홈데코도 하락수세대를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죠? 예. 근데 61선을 지지를 받고서 움직임이 나왔으면 좀 더 활발했을 건데 지금은 121선 경기선을 지지를 하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승을 했을 때 올해 1분기 때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조정을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 좀 감소가 되고 있고 다시 거래량이 이제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2,400원대, 2,450원에서 2,5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2,500원짜리 대를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안 움직이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아마도 2,500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뭐 2,500원을 좀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1,500만 주 정도 이상 터지면서 2,500원 넘어가게 되면 아마 3,000원대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00원짜리 대가 넘어서는데 거래량이 뭐 1,000만 주도 안 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덜어주고 다시 재미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를 매수를 하셨네요. 7,2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인성정보. 한솔홈데코랑 차트가 비슷하네요. 인성정보가. 그죠? 근데 한솔홈데코는 요걸 살짝 넘어갔는데 얘는 못 넘어갔네요. 그죠? 여전히 하락세 때인데 저항입니다.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 넘어갈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거래량이 늘어나지가 않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항대로 맞을 가망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7,650원이 21선짜리대를 넘어갈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줘야 됩니다. 여전히 이 헬스케어 쪽은 관심이 많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6,7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거라는 거, 아마도 6,000원대 초반권역까지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즉, 요 갭을 메꿀 수가 있어요. 요 갭을 메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8,300원대, 8,400원대 이 자리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KT 서브마린이네요. 5,8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KT 서브마린 5,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요. TV에 막상막하 투맨쇼든 대박플러스든 종목을 제안을 해드리고 갖고 옵니다. KT 서브마린도 아마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 한들 물리기밖에 안 합니다. 만약에 물리면 속상하겠죠. 추격 매수 안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면 그냥 보내주세요. 종목 많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자리 때 갭을 메우고 내려왔어요. 갭을 메우고 나서 다시 내려왔는데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은요, 때려 죽여도
매도할 기회를 주고 죽습니다. 죽어도.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6,500원에서 6,6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 혹시라도 이 시진핑 주석과의 얘기에서 거의 한 5년 전이었나요? 부주석 시절에 해저 터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다시 나오게 되면 수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약 한 4,7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 우선주를 좀 매수하셨어요. 44,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전자 우선주 44,000원. 이거 언제적 사신 건가요? 44,000원이면 월봉 차트를 봐야겠네요. 44,000원.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냥 가지고 가시면 수익으로 전환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항자리 때 좀 진입한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요거 4만원 못 들으면 요 박스입니다. 요 박스로 35,000원에서 4만원 박스로 좀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올라가는 모양새를 놓고 봤을 때는 괜찮네요. 일단 보유액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블루콤을 매수하셨어요. 17,670원에 20%. 블루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 17,670원. 가져가십시오. 이거 많이 올랐죠? 3,500원짜리 주가가 21,000원 하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60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가져가십시오. 왜? 이 저점 안 깨집니다. 요 저점이 깨지면 무조건 도망 나오시고요. 일단은 이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리고 전고점 2만원? 그 정도까지 일단 가져가 보세요. 얘 실적 겁나게 좋습니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하는 게 자그만치 200%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괜찮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2만원 정도까지는 보유 관점. 14,5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일단 도망 나오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꼭 14,500원. 자,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를 매수하셨어요. 319,400원. 포스코 역배열인데 블루콘 같은 주식 사셔야지. 그죠? 자, 포스코 한번 볼게요. 319,000원입니다. 319,000원이면 약간 손실권역이세요. 약간 319,000원. 한 6%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가지고 가세요. 지금 30만원 이하권역에서 이 자리대는 포스코 주가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이 주식은 좀 가져가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35만원, 34만원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대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좀 34만원이고요.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냐면 37만원 정도 때까지는 볼 수 있겠네요. 37만원 정도. 그 정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을 매수하셨어요. 74,500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대제철 74,500원 갖고 가세요. 이것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74,500원짜리 대에서 매수하시니까 조금 물리셨다가 다시 이제 약간의 수익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요 241선 안착하냐 마냐 그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저는 8만원짜리 때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제철. 그죠? 현대제철이 나름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 81,000원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C를 매수하셨어요. 34,000원에 30%가 아닌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화학 섹터 중에 선택되어진 섹터를 잘 잡으셨어요. 34,000원이면 더 갖고 가세요. 이거 정배열이죠? 정배열입니다. 요 자리 때 매물 소화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요거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저항 자리대가 있는데 요거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4만원 자리대 넘어갈 겁니다. 그 자리대까지는 가지고 가세요.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요번에는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한다. 마디의 목표치가 찾고 전고점이니까 매물 소화하고 거래량 감소되고 있죠. 아마 4만원 정도 때까지는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어요. 삼성전자 140만원에 30%를 매수하셨네요. 자, 삼성전자 한번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 140만원 140만원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어저께 이게 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예상 실적이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140만원인데 이거 박스입니다. 여전히 박스고 삼성전자가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150에서 130 여기서 120에서 130 계속 박스권으로 좀 잘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저점 130만원이 깨지면 조금 출렁거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요 자리대에서는 좀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 때까지는 좀 롱텀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휴캠스를 매수하셨어요. 휴캠스를 22,5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휴캠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캠스를 보게 되면 22,550원. 마찬가지죠? 크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정배열 초입입니다. 60과 120이 골든크로스가 났네요. 중기 매수 시그널이죠. 근데 정고점에 대한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보이네요. 과거에 저항 자리대가 상당히 좀 많아요. 매물이 조금 쌓여 있네요. 그죠? 26,000원대 요 자리대까지도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이 매물이 25,000원에서 26,000원대 요 자리대는 좀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에서는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목표치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고점 자리대 2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25,000원에서 26,000원 요 자리대에서는 절반 좀 덜어주시고요. 나머지 물량만 한 28,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신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이제 계속 저 이 얘기만 할 겁니다. 어닝 시즌 끝날 때까지. 원화강세 수혜주들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들. YB로드 보세요. 급등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YB로드. 원화강세 수혜주. 그러면서. 그러면 결국엔 저에 대한 전략이 틀리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한가 가려고 그러네요. YB로드. 부럽죠. 자, 그래서 원화강세 수혜주를 관심있게 좀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특별하게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샘플러스로 접속하셔가지고 공개방송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주식 어떻게 하는가 좀 설명 좀 들으시고 종목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하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죠? 토요일, 내일하고 모레 쉬지도 못하고 강연회 합니다. 내일은요, 저하고 이상로 멘토가 진행을 하는데요.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층에서 진행하고요. 여의도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엔 저 혼자 진행을 합니다.
오후 1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장소는요,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목동 트라펠리스 웨스턴 애비뉴 4층 건물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료지만 선착순 20분만 모시고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강연회 때는요, TV나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를 엄청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오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